네, 돌아왔습니다. 그 길고 긴 2시간 만에 영화 파트. 첫 번째 파트였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마십시오. 그 영화 파트가 제일 깁니다. 네, 원래 용두 3위가 그죠. 미덕이죠. 네. 다 들은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자, 중요한 거는 네. 저희는 저희의 목소리를 이렇게 냈다는 거죠. 그죠. 기록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렇게 행복 회로를 돌려보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제목, 요새 TV를 누가 봄으로 정했습니다. TV 얘기인데요. 저는 TV를 잘 안 봅니다. 둥여 씨는 아시겠지만 TV 잘 안 보죠. 저는 TV를 아예 안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전 집에 TV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 셋 다 언론 정보학을 배운 사람들이라 그죠, 굉장히 그죠.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범위를 좀 넓게 잡았어요. 2017년에 본 드라마, 예능, 뭐 전통적으로 TV 컨텐츠인데 뭐 넷플릭스까지 포함해서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포함해서 또 TV 시리즈나 예능 뭐 이런 거 어쨌든 TV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것도 베스트와 워스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투팍 씨부터 베스트 앤 워스트 2011년 TV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진짜 약간 한국 시장 내 TV 쪽으로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요. 일단 워스트부터 꼽아보자면, 이제 워스트 같은 경우에는 SBS의 유희낙락이 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뭔지도 무슨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죠? 네, 이런 분들이 계신데, SBS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정확히 날짜가 언제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주말, 토요일 저녁 늦은 밤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12시쯤, 11시, 12시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유희낙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연예인들을 데리고 게임을 하는 건데요. 게임쇼인가요? 네, 게임쇼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스트리머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유명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획이나 이런 게 다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괜찮다기보다는 결국엔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인 공중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퀄리티가 나오지만 재미가 진짜 너무 없어요. 이거는 약간 되게 그래서 별로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알만한 워스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아이돌 학교.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컨셉, 도를 지나친. 거기까지. 네. 아이돌 학교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논란을 제조했지만 결국에는 뭐 결과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했었고요.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구해줘라고 이제 또 모르시는 네. 것 같아서 저 네. 압니다. 저도 막 다 보진 않은데 한 5개, 6개를 챙겨봤어요. 전체 19화인가 그런데 5개, 6개 정도 챙겨봤는데, 웹툰 원작이죠, 또. 네, 웹툰,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하는 웹툰이 원작으로 됐고, 이제 사이비종 교회와 관련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예능 쪽에서는 융식당이랑 효리네 민박이 제일 흥행했었고, 저도 뭐 흥행할 만 했으니까 흥행할 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좀 이따 얘기를 나누면서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둥여 씨의 베스트와 워스트는 뭐예요? 사실 저는 그 TV를 거의 안 보고, 보더라도 이제 부모님이나 형이 이제 집에서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낑겨서 보는 정도라서 좀 평가하기 애매한데, 일단 저는 넷플릭스를 많이 봐서 넷플릭스에서 베스트는 마인드 헌터. 네, 마인드 헌터, 뭐 기묘한 이야기 2,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한국 워스트는 이제 한국에서는 저는 그 비긴 어게인이라고 이제 비긴 어게인 그거 네. 그 외국에서 버스킹하는 예능 아닌가요? 네. 네. 그 멤버 몇몇은 되게 화려하던데. 윤도현, 유희열, 그 윤도현, 이소라. 예. 노홍철. 네. 그리고 그 피아노 치는 사람 이름 뭐더라? 정재영? 정재영? 정재영도 유열이구나. 유열, 예. 유열 씨랑 헷갈렸네. 네. 네, 그 프로그램이 그거는 좀 봤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네네. 봤는데, 일단은 그거 하고 워스트입니다. 참고로. 네. 그리고 왜 워스트인지 물어봤어요. 왕자의 게임
시즌 7. 아, 네. 워킹 데드 시즌 8. 아, 네, 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거 저 끼어들어 죄송한데 그 비긴 어게인이 워스트였던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걸 왜 하는지 대한 설명을 왜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버스킹을 하는데 또 그 나라에서 먹힐 언어로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뭐 영어로. 커버곡을 부르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고 가장 음악성에서도 뭔가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굳이 영국까지 가서 커버 노래를. 영국과 네. 아일랜드 가서 왜 굳이 커버 노래를 부르고 그거를 그 외국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고 그런 걸 왜 해야 되느냐. 그냥 뭐 비틀즈 특집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다른 왜 그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기획 의도라든지 그런 거가 좀 불분명했다고 생각해서 네. 전 보면서도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왜 저 노래를 하는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자기 노래한 거는 윤도현 씨의 나는 나비 영어 버전 이거 하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도 다 커버 노래밖에 들어본 기억이 없네요. 그게 뭔가 어떤 면에서는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뭔가 뭐라 그러죠? 그걸 그 단어가 기억 안 나. 휴밀리에이션. 모욕적이로. 어떤 면에서 좀 약간 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음악이 있고 한데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내가 부를 그 본고장에 와서 노래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뜻깊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안 와요. 그 버스킹 외국에서 하는 버스킹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획 의도나 그런 거에 설득이 굉장히 부족하다. 네, 그쵸. 저는 좀 뭔가 제 뇌피셜이거든요. 이제 외국 나가면은 유럽 여행 저는 잠깐 유럽에 좀 오래 있었던 적이 있어서 오래는 아니지만 짧게 있었던 적이 있어서 유럽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버스킹 하면은 막 호응도 잘해주고 네. 돈도 잘 내고 유럽은 왜 이런 문화가 있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거를 대한민국 최정상 가수들을 데려가서 한 거예요. 딱 그 이상의 의미를 저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비긴 어게인 좀 아니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물론 네.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별개의 문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되게 음악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잖아요. 나는 오디션 가수다, 프로그램. 예,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그런 거에서 그냥 노래 하고 여행 붙여가지고 이거다 해서 나온 더 아니란. 예, 저는 되게 더 아니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왕자의 게임 시즌 7과 워킹 데드 시즌 8에 대한 그 워스트 선정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시리즈가 지속되면서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 참극들, 문제들이죠. 네. 참사, 예, 참사. 재앙. 네. 저는 워킹데드 8을 보면서 되게 재미없다고 느꼈거든요. 되게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고 뭔가 스토리 진행은 안 되고 좀비는 약간 그냥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한 장치로 네. 장치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막 순서도 자꾸 막 이렇게 역순행적으로 하면서 막 사람들 헷갈리게 하면서 재미가 없어. 근데 이게 그 미드 시즌에 피날레 한번 하거든요. 이 파트를 두번 나와서 피날레를 보는데 한 10분 봤는데 도저히 못 보겠네요. 그 전까지는 참고 봤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로튼 토마토 또 갔죠. 로튼 토마토 가서 보니까 팝콘 톤이 또 엎어져 있고 좀 약간 좀비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여름에 모기 느낌 있죠? 예. 이제는 좀 네. 귀찮지만 이제 뭐 가끔씩 보는 친구. 네, 그런 느낌으로 완전 전락해버린 것 같아서. 그리고 캐릭터나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네 아쉽습니다. 앞으로 안 보지 않을까 워킹데드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제 저의 베스트 워스트를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또 막 대본을 찾아야 되네요. 빨리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의 베스트는 두 개입니다. TV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프로그램이 몇 개 없어가지고 베스트는 저는 JTBC 뉴스룸 TV 베스트 그리고 드라마가 카우스 오브 카드인데요. 이건 제가 시즌 1을 중간에 보다가 말았습니다. 정말 잘 만든 드라마인데 계속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좀 진 빠지는 느낌이 네. 있긴 하죠. 네. 멘탈을 많이 공격하는 드라마예요. 그 워스트는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
저희가 이제 TV를 안 본다는 거는 저희가 뭐 저희도 뭐 그래도 어쨌든 젊은 축에 속하는 세대니까 네. 그 세대들의 어떤 TV 시청 환경의 변화나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TV 스스로도 그거 보게 하려는 그런 게 되게 부족했다. 특히 지상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지상파 예능이 올해 주목을 끌었던 게 거의 없죠. 모든 예능은 그 케이블과 종편에 네. 있었죠. 드라마 같은 게 또 거의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느낌인 것 같고. 주도권을 아예 빼앗긴 정도의 느낌이 날 정도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지상파 방송에 지난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네. 어떤 사실 언론 보도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예능이나 이런 또 문화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활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앞으로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시장 환경 자체가 이미 미디어 환경도 많이 변해 있는 상태라서 과연 지상파 방송들이 사실 시청자들을 본방사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시청률을 빼앗아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른다. 돼봐야 알겠죠? 아무른직다. 그때 가봐야 안다. 네, 그러면은 베스트 앤 워스트 짧게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슈 토크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방금 제가 한 얘기에서 연결되네요. 자, TVN과 JTBC 공중파를 누른 케이블과 종편 예능의 힘은? 이거는 좀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지만 좀 명쾌하다 봅니다, 저는. 그 전에 네. 살짝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올해 TV 컨텐츠 중에 그 이슈가 됐던 거 한번 싹 읊어보죠. 프로듀스 101, 네. 아이돌 학교, 제가 아까 말한 윤식당, 윤식당, 효린의 민박, 효린의 민박, 알쓸 신작, 신잡, 알쓸신작 시즌 1, 2, 썰전, 네, 썰전, 고든 램지 나온 냉부에. 냉부회. 냉부회, 네. 그거. 아는 형님. 아는 형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거 어디 방송사인가요? MBC 에브리원. MBC. 네. 어쨌든 케이블이네요. 네. 그러나요? 그래서 그 양축은 TVN과 JTBC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그죠. 사실은 네. 오래 국한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지상파 방송들의 그 부진 때만 국한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상파 방송들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뒤졌다. 네. 중의적으로. 네. 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TVN과 JTBC 예능에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 JTBC나 TVN은 태생적으로 지상파하고는 뭔가 차별화돼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규제도 좀 약간 자유로운 편이죠, 약간은. 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뭔가 창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상파보다는 좀 말이죠.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말하다. 네, 좀 유연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다양성, 그쵸. 다양하고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시청자들에게 친밀하게, 시청자들 원하는 미제를 잘 네네. 대응해 줄 수 있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뇌피셜로만 봐도 애기들 나오는 게 유행한다 그러면 애기들 나오는 거 하고, 근데 여행하는 게 유행한다, 여행하는 거 하고, 애기들 데리고 여행 가고. 아니면은 음악 유행한다 그러면 여행 가서 음악하고,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니면 요리가 유행하면은 요리하고, 외국인 나오는 거 유행하면은 외국인들 데리고 하고, 요즘에는 그래서 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하는 것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
존재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유행하는 걸로 엮어서 뭔가 만들어내가 하는 한편 TVN과 JTBC는 그 속에서 뭔가 다른 지점을 찾아내서 그런 식으로 제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상파에서는 네, 그 이미 검증된 그쵸. 아이템들을 어떤 합쳐가지고 만드는 반면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0개의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뭐 1대1, 1+1에서 하면은 5개의 프로그램이 나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점점 다양성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데 융합은 되지만 네, 그쵸. 그 다른 케이블이나 종편 예능의 경우에는 같은 아이템이라도 약간 다른 네. 식의 해석이나 그쵸. 소주제 느낌으로. 그 밖에 어떤 그 도전적인 아이템을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네. 라는 것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뭐 가서 일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두 곳의 제작 방식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제작 방식에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예상, 뇌피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지상파 이런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되게 약간 좀 되게 수직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예능국 이런 것들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것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느낌인데 이제 뭐 종편이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봐도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거가 부족한 얘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제가 업계에 해주면 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저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좀 타겟의 명확성인 것 같아요.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영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타겟을 좀 되게 넓게 잡고 가는 반면에, 제가 앞서 말한 뭐 윤식당이나 효리네 민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 30대를 중심으로 다른 연령까지 퍼지게 그런 느낌으로 만든 반면에 지금 뭐 그 백종원이 나왔던 그 뭐죠? 푸드트럭 전에 집밥? 아니 그 막 그 동네에서 막 맛있는 아저씨들 찾아 3대 천왕?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좀 그렇게 전체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갔던 것들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상파에서 조금 이제 좀 그나마 타겟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 혼자 산다 정도? 그 말고는 이제 미우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타겟이 명확하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가족이 보는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타겟이 얼마나 구체화되었는가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 금융 생각합니다. 씨가 했던 얘기에 어떤 다른 그 했던 얘기에 그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상파라는 것에 어떤 숙명이다라는 거죠. 그 지상파이기 때문에 그 시청자 커버리지가 넓어야 된다라는 네. 게 있어서 그 타겟 그 시청자를 좀 너무 특정된 시청자를 향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종편은 그에 비해서 타겟을 확실히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됐다. 그 배경에는 이제 그만큼 시청자들의 그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관심사가 많이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면은 관심사가 다른 것도 또 있고 그래서 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굉장히 그 시청자들의 원하는 니즈는 다양화되고 있는데 지상파의 커버리지는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네. 브로드캐스팅과 내로캐스팅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군요. 네. 네. TVN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프로그램과는 시너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TVN 드라마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좋은 평을 받았던 그 출연자들이 이제 그 TVN 예능에 나와서 이렇게 또 한 시즌 같이 하고 약간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그 뭔가 연속성이 있어서 좀 계속 이어본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네. 그리고 또 지상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TVN이나 JTBC는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알기로는 좀 사전 제작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좀 뭔가 그 퀄리티 면이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종편이나 케이블은 일일 드라마를 안 하죠? 네. 아 그쵸. 네. 아, 그 일일 드라마라는 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시스템적으로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특히나 JTBC 같은 경우에는 금토 드라마를 하는데 그게 네. 길지가 않아요. 미니 시리즈 정도로 그 몇 달, 두세 달 정도 하고 다음 작품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하는 것 같아요.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저 뭐 챙겨보진 않습니다. 지금 예고편만 봐도 이 드라마는 그 전에 했던 드라마가 굉장히 다른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양성에 대한 시청자들은 다양해지는데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렸던 것 같아요. 네. 갈렸다는 그 의견이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첨언을 하자면, 저는 약간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학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작 측면에서 TV 예능을 꽉 잡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나영석? 나영석이죠. 네. 제가 제 지인이 나영석 PD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나영석이 강연을 한 거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무의도시. 그 철학이 있다. 그 철학을 그거를 뭐 철학이라고 뭐 거대한 컨셉이라고 하지, 그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삼시세끼. 네. 그렇죠.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먹방 같은 게 그거 음식 컨텐츠 이런 게 많이 늘어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걸 왜 좋아하느냐,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어떤 우리가 동경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나영석 PD의 능력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기획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컨셉이나 철학을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략적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그 시청자들의 요구에 다변화되는 되는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예능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완성도도 좋은 예능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상파의 경우에는 아까 준현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검증된 것만 해야 되고 안전한 것만 하려는 특징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PD의 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확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없죠. 네. 없는 느낌이죠. 정확하게 말해서. 네. 키워진 PD와 영입된 PD는 분명히 다른 힘을 갖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지상파 자체가 지금 현재의 그 방송 환경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근데 시청률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고. 그죠. 네. 네. 이슈가 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시청률이나 이런 거는, 네. 그리고 뭐 종편 같은 데 좀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약간 좀 종편 치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종편 치고 지상파 대비 네. 이런 거지. 어쨌든 그 시청률만 놓고, 시청률이 제일 큰 지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느냐. 근데 그거는 확실히 아직까지도 지상파가 좀, 네. 뭐 뉴스 같은 거는 물론 이제 JTBC가 꽉 잡고 있고 하긴 하지만 좀,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그 타겟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브로드캐스팅과 네. 네로캐스팅.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상파를 보는 사람들은 진짜 TV를 위주로 시청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종편이나 이런 케이블 예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운받아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티빙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다른 여러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서 시청률 쪽에서는 조금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뭐 다른 지표, 이제 뭐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쪽이 더 다른 쪽에서 시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콘텐츠 중심이냐 아니면은 디바이스 중심이냐, 그거에 따라서 뭔가 시청이나 이런 뭐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금 툭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중파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TV를 보는 습관들이 있는 거죠. 이제 TV를 보면서 TV를 켜서 채널을 돌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과 이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TV를 이용할지, 뭐 컴퓨터를 볼지, 뭐 모바일로 볼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TVN, JTBC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중심이 아닐까. 네, 그런 또 뇌피셜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다가 인터넷 방송도 넣었어야 하는데, 인터넷 방송이 가장 내로우죠? 그죠. 그쵸. 내로 그 고인물이죠. 자체. 내로우 그 자체. 정말 네. 다양하고 이제 하긴 한데,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약간 시스템적으로 약간 외부이기도 하고, 네. 좀 너무 커버리지도 좀 더 이야기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네.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인터넷 방송들이 거의 젊은 층에서는, 어린 층에서는 더 세죠? 그죠. 거의 뭐 인터넷으로. 생활에 인터넷 방송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네. 지금 1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정도로 되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20대만 와도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은 거의 반반 그렇죠. 정도. 네. TV는 저희 셋이 딱 모였는데 다 안 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인터넷 방송 보는 게 하나씩들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요즘은 없긴 한데. 저도 네. 게임 방송은 좀 가끔씩 보는데, 네, 가끔. 네. 저는 가끔 보고, 투박 씨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관련 업계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도 원래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거기서, 뭐 사정상 네. 그래요. 아쉽게 짚고 넘어갈 수가 없었네요. 이렇게 살짝 언급하는 정도로 아쉽지만은 이야기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는,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것도 뭐 안 보셨죠? 프로듀스 10이나 아이돌 학교. 그런 걸 볼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제 고향집에 지금 서울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고향집에 내려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동생이랑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래? 네.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동생이 보고 부모님, 약간 프로듀스 10이라고 이제 아이돌 학교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 프로듀서라고 하면서 내가 키웠다.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슈퍼스타 K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되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아직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우리 네. 부모님도.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봤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네. 오디션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프로듀스 10인가 아이돌 학교에서 보는 것이 이제 거의 이거를 생산하다시피 하는 그죠. 공장처럼. 약간 훈련소. 것이 과연 이게 방향이 이게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라는 것도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음악에 너무 함몰된 어떤 예능 구도가 이것도 그렇게 건강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하려고 했었으나 네. 얘기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네.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해야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K 엔터테인먼트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할 얘기가 별로 알겠습니다. 없네. 네. 저는 크게 관심은 없지만 이런 행보는 앞으로도 근 4년? 3, 4년까지는 저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네. 워낙 좋아하고. 향후 예측은 나중에 또 순서가 있으니까. 네. 네, 다음입니다. 네. 아까 영화 파트에서 넷플릭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아주 조금은 겹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방금은 영화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TV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대부분의 얘기는 방금 영화 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요즘에는 어떤 걸 봤나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냥 TV로 본 거는 예능도 거의 시사나 그냥 예능도 시사 예능 제가 썰전밖에 보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알쓸신장 이 정도밖에 안 봤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거예요. 나머지로 해도 별거 없지만 그냥 넷플릭스에서 본 컨텐츠가 메인이더라고요. 네. 저도 넷플릭스에서의 영화 빼고 네. TV쇼. 어떻습니까? 사실 이전에는 그냥 미드 열풍이 사실 이것도 미드 열풍이라는 것도 사실 10년 정도 됐잖아요. 석호필. 네, 석호필로 시작한 SBS 프리즌 브레이크. 네. 그 전에 CSI 같은 것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된 거는 프리즌 브레이크부터였죠. 네. 그게 꼭 이어서 이제는 플랫폼이 완전히 수입된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취향 자체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서구화가 되었다고 할까요? 서구화라기보다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감이 거의 없어졌다? 내지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국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이런 걸로 저는 국내 해석이 될까요? 콘텐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니즈들, 소비자들의 높아진 정도의 수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양성에 대한 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네요. 너의 말은 편협한 것이다. 이런 거죠. 아니요. 일단 한국 드라마는 이제 약간 그런 비아냥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디컬 드라마는 의사들이 연애하는 영화. 그죠. 법정 드라마는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연애하는 네. 영화. 통속적이다. 네. 그쵸. 약간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연애 좀 하고 PPL 좀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뭐 나중에 힘들면 그냥 막장으로 끝내버리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미국 드라마는 뭐 프리즌 브레이크 때부터 한 편 한 편마다 뭔가 이제 굴곡이 굉장히 있고 다음 편을 볼 수밖에 없게 흔히 말하는 빈지 워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한 편 한 편이 영화 같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미국 드라마에서 기대하는 그런 게 주제나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저는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여성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드라마 쪽에서. 왜냐하면 작가들도 대부분 여성분들이고, 그리고 특히 지상파 쪽을 얘기하는 건데, 주 시청층도 이제 뭐 여성이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근데 이제 말한 거 다양성과 되게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들만 나오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저런 것들도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지상파 드라마를 봐서 저희가 재밌다고 느끼거나 공감하거나 이런 요소가 되게 현저히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또래나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증으로 좀 옮겨가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반동 효과로.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경쟁의 의미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약간 넷플릭스의 국내 대 해외 컨텐츠의 대결 양상으로 약간 이야기가 풀어져 가는데 네. 어차피 그렇게 넘어가는 양상인 것 같으니까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만들어진 죄송합니다. 만들어진 시장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미국 북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거긴 정말 1%에 거기서 1%의 시청률만 나더라도 그거를 위한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정도로 약간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어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익 보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죠.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것이 나오고 거기서 수익 보장이 되기 때문에 퀄리티도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나 이런 게 다르고 한데, 거기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전혀 환경이 다른 작은 환경에 어쨌든 작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와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네. 공정한가? 영화 얘기를 하면은 천만 영화는 한국 영화 더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실 이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하고 TV랑은 아예 다른 영역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시청 습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영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시장보다는 어떤 소비자가 네. 그건 것이다. 네. 소비자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네. 선택지가 많아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느끼는데 지상파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매체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드라마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제가 방금 전에 종편이나 케이블의 드라마도 작년이나 올해 초 그러니까
2017년 초에 도깨비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슈가 되는 드라마가 있기는 한데 많았는가? 많았는가? 태양의 후예, 그 작년 건가? 작년 거. 작년에 많았는가? 근데 지금 이제 외국 드라마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네네. 네. 한국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외국 드라마가 아무리 잘 만들어주고 해도 시청률을 네, 시청률이나 그런 이슈화되고 파급력. 예, 파급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제작되는 걸 저는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거의 뭐 10년쯤 지나야 조금 이제 영향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되게 그 한국 그 자생력? 한국 컨텐츠만의 자생력? 뿌리가 이미 네. 깊게 네, 너무 자리 깊게 잡혀 있어서. 잡혀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한국을 겨냥한 컨텐츠를 만드는 시도를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제 글로벌화된 그런 컨텐츠들이 아니면 뭐 북미나 다른 시장에 있던 컨텐츠가 한국에 있는 이제 토종 드라마의 자리를 뺏는다 이러면 좀 되게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뭐 경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상대 될 수 있겠지만 뭐 지배를 하거나 어떤 그 과점을 하는 형태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경쟁도 아니고 그냥 약간 네. 뺏어오는 정도? 네. 그냥 좀 이제 소수의 네. 그 취향에 맞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 정도? 딱 네. 니시 마켓 네.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제가 제작한 사람이라도 안일하게 만들 것 같아요, 계속.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서- 팔리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죠. 네. 그럼 TV 파트가 벌써 끝났습니다. 안 되는데. 네. 야, 38분 했네. 네, 저희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사실. TV 안 보는 사람 3명이 지금 TV 얘기를 하려니까. 네. 간단하게 향후 그 2018년 네. 네. 예측 한번 뇌피셜 한번 때려보고 하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듀스 101인가요? 뭐 100일인가요? IOI인가 101인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도 아마 하지 않을까요? 또 돈이 필요하니까 이번 연도 남자였으니까 내년은 여자 해야죠. 그죠? 그래서 또 되게 또 엄청난 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여행이랑 이런 힐링 같은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이제 당분간은 현재의 트렌드가 계속될 것이다. 네, 저는 지금 트렌드가 청춘. 청춘. 예. 이름만 열러. 들어도, 예. 열러 이름만 들어 설레는 그 두 진짜. 단어. 예. 그런데 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될 생각합니다. 것이다. 네. 저는 일단은 그 드라마 쪽에서는 OCN에서 약간 오리지널 컨텐츠를 계속 확보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비슷한 게 다른 데서도 나오지 않을까. 뭐 TVN이나 이런 데서도 좀 사전 제작식으로 약간 사실 이번에 올해 나온 드라마 중에 비밀의 숲이랑 배두나 네. 조승우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그런 사전 제작 드라마로 알고 있거든요. 넷플릭스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이게 JTBC랑 TVN은 그 CJNM은 이제 넷플릭스랑 제휴를 해서 이제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좀 지상파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기존의 그 뭐지? MBC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푹 아, 푹. 예. 뭐 예. 그거를 푹. 넘어서서 뭔가 시도를 할 거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 제작 드라마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예능 같은 거에서는 좀 뭔가 이제 이제 저희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가 된다는 그런 우울한 얘기인데 얘기가 들었네. 네. 그거에 대한 뭔가 좀 약간 이렇게 희망적이고 뭐 그런 거 말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언더 마이너 약간 그런 거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예능에서 그게 좀 잘 되면은 좀 좋은 반응을 이끌지 않을까. 네. 트렌드가 될 것 트렌드 수준으로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작품이 하나 떠서 이제 또 이제 트렌드가 뭔가 될 수도 있는 나올 거고. 수 네. 있다. 네. 네. 전 뭐 시대가 원하면은 그런 게 나오는 게 뭐 당연한 수순이니까. 네. 네. 사실 그 좀 뭐지 사족인데 그 니니즈라고 혹시 그 캐릭터 아시는지? 네? 니니즈? 니니즈요? 그 카카오 아, 새로 나온 캐릭터. 그 약간 예. 이상한 그거 약간 좀 범죄자 새끼들 진짜 별로예요. 근데 네. 걔네가 그거를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뭔가 뭐 비주류였던 예.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요즘에 이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나올지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지금 대한민국 드라마에 대해서 조금 뭔가 각성이 필요하다고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이승기 주연으로 나오는 화육이란 드라마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서유기를 바탕으로 해서 방송사고. 네, 그- 최근에 이제 2화에서 방송사고가 나와서 이제 CG가 처리가 안 된 거를 실제 방송에 내보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송사고가 일어났고요. 제가 되게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집에 갔을 때 그거 3편인가 4편인가를 봤어요. 근데 CG의 수준이 정말 최악입니다. 진짜. 못 봐줄 정도의 수준? 연출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 그런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되게 별로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MBC에서 나오고 있는 투캅스란 또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는 또 조정석이 나오는데요. 조정석이 나오는 귀신 빙의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오나기 네. 오나기. 그거를 똑같이 차용해서 남자 주인공 조정석이고요. 근데 이제 조정석이 빙의가 돼서 조정석이 경찰이에요. 그래서 빙의가 돼서 사건 해결하고 이제 조정석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근데 연애하고. 근데 연애하고 네 연애 또 상대는 헬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봤을 때는 조금 각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약간 보편적으로 약간 상향 편준화가 되었다기보다는 약간 잘하는 것이 좀 튀어나오는 네. 정도의 네. 그런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보편적인 수준을 좀 같이 올려야 된다. 언제까지 쪽대본이 나오고, 초치기 편집을 해야 하는 사태가 이런 불상사가 나와야겠느냐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TV에 대해서는 이 키워드가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플랫폼, 컨텐츠, 다양성. 이 3가지가 중요한 3가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들으시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V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참 좋네요. 네. 좋네요. 자, 할 얘기가 별로 한잔 없어서. 마시고. 네. 물 있나요? 물이요? 잠시만요. 물통 좀 주세요. 물 거의 다 먹어서 또 있어요?